네, 인천교육청이 학생 성공 시대를 열기 위한 교육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학생 중심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네, 이를 위해 어떤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인지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에게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도성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육감님 재선되신 지도 벌써 100일이 지났고 다시 한번 인천 교육을 책임지게 되셨는데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인천교육감의 역할을 다시 맡겨주신 우리 인천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더불어서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6월 1일 날 선거가 끝난 뒤에 6월 2일 날 바로 교육청에 복귀를 해서 교육 회복 사업이나 또 학교 신설을 점검하고요. 과밀 해소 방안과 학교 시설 개방에 대한 마련을 요청을 했고요. 또 학교 폭력이나 또는 교권 보호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도 세우고 또 민원인들의 민원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민원 기동대를 설치하면서 아주 바쁜 일정을 100일 동안 보냈습니다. 주민 직선 3기 지난 4년 동안 코로나19에 대응하고 미래 교육의 토대를 구축하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4년은 미래 교육의 토대를 기반으로 학생 성공 시대로의 도약을 이뤄낼 예정이고요. 우리 학생 성공 시대는 학생 중심의 교육, 하나에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5대 주요 정책으로 구체화될 것이고요. 그 출발점은 교육 회복이고 내년도에는 기초학력과 학습 역량 강화 사업이 주된 사업이 될 것이고요. 2024년, 25년에는 시민성과 인성, 또 진로 역량 함양을 역점 과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정부의 그 지방재정 교부금 개편에 대해서 반대 성명을 내셨습니다.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학생 수 감소 이유로 유초중등 교육 예산을 축소해서 대학과 평생교육에 지원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반대 성명을 낸 것인데요. 군인 수가 준다고 해서 국방 예산 준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학생 수가 준다 하더라도 학교 수나 학급 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고 또 교사에 대한 수요도 미래 교육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채용들이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고 미래 교육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적기다. 그래서 저희 인천도 살펴보니까 인천도 학교 신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래 교육 수요에 비춰봤을 때 오히려 교부금을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2022년부터 26년까지 본예산 기준으로 세입액이 대략 26조 5천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세출액 규모는 28조 1,30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조 6천억 정도가 부족하고요. 그 미래 교육에 대한 교육 수요는 디지털 교육 여건 조성이라든가 또는 학생 복지 지원, 또 초등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의 선진국형 교실, 학급당 학생 수, 또 정부 컴퓨터 교사를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든가 또는 진로 진학 직업 교육에 대한 필요한 그런 여건들을 조성한다든가 만약에 이런 교부금이 줄어들면 그런 미래 교육 수요를 반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조금법 개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의견을 교육감들이 함께 모았습니다. 네. 앞서 이제 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얼마 전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만나서 학교 신설 관련 건의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저희 10월 중앙투자심사위원회하고 공투해서 인천에서 7개 학교 신설해달라는 요청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학교 적기 신설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했고요. 또 하나는 400억 원 미만의 학교 신설 승인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해달라는 그런 건의였습니다. 그동안 인천교육청의 신도심은 늘어나는 학생 수로 인해서 과밀학급으로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천교육청에서는 학교 학생들의 유발률 예측을 좀 더 과학적으로 하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사용하고 또
오피스텔에서는 학교용지 부담금이 부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 예축률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개선을 하고 작년 6월부터는 적용이 됐고요. 또 입주 시기와 개교 시기가 1년에서 1년 반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데 분양 공고 시점이 학생 유발률이 아니라 도시계획 승인 시점이 학생 유발로 계산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교육부에 요청을 해서 금년 6월 달에 개선이 됐습니다. 그 두 가지는 이제 개선이 됐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400억 미만의 학교 신설 권한을 교육청에다가 이용해달라. 그래야 학교를 적기에 신설하고 과밀을 해소할 수 있고 또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것을 건의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부 장상윤 차관을 만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천시 교육청에서는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해서 인천 지역의 주요 병원과 다양한 내용의 사업을 또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들어볼까요? 예, 뭐 우리 국민들 모두가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는데요. 코로나 3년 지나면서 인천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약 8.5% 증가해서 7천 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이제 병원에 방문했을 때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이미 이제 안과라든가 치과 등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종합병원, 대형 종합병원들 중심으로 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 전담 의료 지원 시스템을 이제 전국 최초로 이렇게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구축되면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과 학부모 만족도 향상을 기대하고 있고요. 연계 기관들은 인하대병원이나 가톨릭 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또 가천대 길병원, 인성의료재단, 한림병원 등 이렇게 4개 기관과 협약을 맺었고요. 수혜 대상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 전체와 중도 중복 장애 학생들에게 상담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직통 전화번호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병원 이용 안내, 리플렛 공동 제작과 배포도 이루어지고요. 또 중도 중복 장애 학급 의료 컨설팅과 의료 지원도 함께 지원이 될 테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인천 발달 장애 학생, 지적 장애라든가 자폐성 장애 학생들에게 발달 학생 약물 치료와 위기 행동 중재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료 지원 시스템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어느덧 이제 수능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또 학생 중심 교육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인천 지역 학생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입니다. 우리나라는 수능을 보는 날은 비행기도 멈출 정도로 모두가 다 참여하는 국민 수능인데요. 지난 3년간 코로나 때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또 꿈을 키우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왔었는데요. 이번에 수능을 치르는 고3 학생들은 고등학교 3년을 온전히 코로나와 함께 보낸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더 애틋한 마음이 드는데요. 고생한 학생들 또 선생님 또 직원 학부모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언제나 국민 수능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하고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고요. 마음 졸이시는 학부모님들도 그리고 지금까지 사랑과 정성으로 살펴주신 선생님들께도 감사히 인사드리고 좋은 소식만 있으시기 바라고 또 시민들께서도 수능이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인천교육은 결대로 교육으로 학생 성공 시대를 열기 위해 하루하루 현장에서 발로 뛰겠습니다. 300만 인천 시민들의 참여와 격려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생 성공 시대, 오늘은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